한복 대 상복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여야 검찰개혁 특검법 개정 강대 강이다. 오늘 정기국회 문 열자마자 충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문 열자마자 싸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지금 줄줄이 싸울 일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 정기국회 주요 일정을 볼까요? 일단 오늘 개회를 하면요. 내일 최규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오는 5일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체포동의안도 아마 표결이 되지 않겠냐.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등등. 이제는 싸울 일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뭐 특검법, 이 특검법 그리고 3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여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때문에 싸울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뭘 제안했느냐. SNS에 우 의장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에 입을 한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한복을 입은 사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올린 거죠. 나는 좀 산뜻한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밝은 색을 입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왜 올렸느냐? 왜 한복을 입자고 했느냐? 여야 갈등이 심합니다. 이럴 때 무슨 한복을 입냐는 말씀도 있긴 있는데 화합의 메시지가 된다면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단의 제안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멘트도 사실 뒤에 싹 붙였어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복장이 네. 과연 여야의 화합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남고요. 그리고 솔직히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익숙한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네. 약간 좀 너무 이벤트성이다.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 역시나 좀 대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원식 의장의 네. 어떤 개인 정치 행보에 불과한 것이지. 저는 국민들도 한복 입으면 정말 이제 안 싸우고 서로 대화하겠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특검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전혀 대화할 뜻이 없는 이 여당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뭐 여당이 한복 입고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복장은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괜히 이런 복장 논란 때문에 또 국민의힘도 상복을 입게 되는 이게 서로 이게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개인이 한복을 입으시는 건 좋지만 네. 이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돌파구가 될 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한복 입고 온다고 싸우던 사람들이 안 싸우겠느냐. 이거 좀 이벤트성 아닙니까? 근본적인 게 얘기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옷만 뭐 한복을 입는다고 얘기가 되겠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뭔가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좀 곡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자라고 제안한 건 한복을 입는 어떤 행위 하나를 가지고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뭔가 통합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매일 옥신각신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캐대언이라고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한국 문화가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복도 덩달아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정기국회, 여야가 바뀌어서 치러지는 정기국회 100일간의 열전을 시작하는 단 하루만이라도 국민들께 뭔가 통합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제안입니다. 뭐 그 제안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오늘 뭐 보니까 상복을 입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상복은 또 왜 입는 겁니까? 그 한복을 입기 싫다고 해서 상복을 입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마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께서 지금 그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특히 뭐 한복을 입자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복을 입고 나오는 야당에게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동의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한복을 입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상복을 입는 건 맞는다는 얘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자, 이거는 한복 대 상복인 거죠. 왜 저희가 상복을 넣느냐? 여기 좀 나와 있죠. 야당. 근조 리본 달고 개회식 이번 주 청문회에서 대격돌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다들 상복을 입고 가겠다. 근조 리본 달고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전체 의원들한테 쭉 공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의원님들께서는 드레스 코드를 확인하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드레스 코드가 어떤 거냐?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요거는 근조 리본은 저희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총 때 이때 저희 배부를 해드릴게요 라고 어제 공지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주진 위원님, 김진욱 대변인 말씀은 한복 안 입을 수 있는데 또 상복을 입어야 돼? 근조 리본 달아야 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불의 성격이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우원식 의장이 네. 좀 다소 유치할 수 있게 뭐 한복을 같이 입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국민의힘도 복장을 갖고 정치를 보여주는 복장의 정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만약에 한복을 입고 나온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뭔가 옷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상황이 정말 상복을 입어도 될 충분한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협치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고 정말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완전히 사망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전혀 이제 복원되지 않고 있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또 야당도 존중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조금 다소 무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국민들께 좀 보여줄 것은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복에 대응해서 상복을 입는 거 맞대응의 성격이 좀 있는데 사실 맞대응을 떠나서도 실제로 지금 거의 상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정치가 좀 실종이 됐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짧게. 정치가 실종이 됐다. 뭐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실종됐습니까? 야당이 정치적 본질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 다녀오시고 방일 방미 성과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지금 뿌리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당 대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협치를 얘기하지만 협치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치가 실종된 건 맞긴 맞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크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시작되는 정기국회 쉽지 않겠다. 아까 문 열자마자 이 대치, 싸움, 격돌이 좀 예고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 부분인 거죠. 이 사실 3대 개혁, 검찰, 사법, 언론개혁 이거 다 9월 안에 최대한 진도 쭉쭉 빼겠다. 특히 이 검찰개혁 부분은 법제화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건 여야가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살짝 좀 생각이 다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 검찰개혁 토론 제2에도 여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 내에 결정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난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공개 토론 내가 또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정청래 대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개혁 제때 못하면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집니다. 제때 해야 됩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사실 그래서 김준욱 대변인이 그래서 또 다시 나온 얘기가 또 명청시대, 명청대전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얘기는 약간 속도 조절 느낌이 좀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좀 결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 두 분의 말씀이 상호 공존이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분 다의 말씀이 맞는 거죠. 네. 개혁도 때가 있는 거고 지금이 그때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지난 9월 25일 날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검찰청에 대한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다 당정이 합의된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의 말씀처럼 공개 토론을 통해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아니면 개혁이 실체적으로 작동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이 개혁은 왜 해야 되는 거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혁과 내용을 채우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한쪽이 되면 한쪽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하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검찰 개혁 이후에 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두 가지 사안, 이 모두 다가 지금 우리 당정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실상 큰 틀에선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짧게 김준욱 대변인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향점과 목표는 같은데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속도와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속도도 같은 겁니까? 저는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단계를 나눴잖아요. 9월 안에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검찰의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떼다 붙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세부 내용들, 소위 그 내용과 관련된 그 4개의 개혁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 관련된 법안들, 이 부분들을 처리하겠다라는 이 속도에도 동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뭐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법안들이 완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의 속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견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SNS에 직접 글을 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제목하여 검찰개혁 이견은 없다라는 게 제목이에요. 하하하, 일부 언론들이 아주 신났네요. 암투, 반발, 엇박자, 갈등, 이막, 파열음 등등등 하루 종일 시끄러운데 구사너위가 아주 현란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 입장에 당정대간 이견 없습니다. 검찰청은 폐지, 검사는 수사 못하고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 이런 거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정청래 대표는 우리는 이견이 없고 일부 언론이 좀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취지거든요. 그 말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꿇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꿇어라. 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가 주도하는 검찰개혁법에 왜 자꾸 제동을 거느냐.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김 빠진 사이다로 만드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페달을 밟아야 된다 했거든요.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페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핸들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낭떠러지로 간다면 그거는 잘못 페달을 당장 밟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조계에서도 공이 나오는 이견이, 지금 이견이 없다고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검찰, 우리나라의 검찰 제도와 수사의 어떤 근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어도 추후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검찰도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신중론이거든요. 이거는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없다고 한다는 건 그만큼 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격이다. 정치적 반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센 표현을 쓰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꿇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뭐가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을 좀 김 빠진 사이다로 만들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조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견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조만간 다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김준욱 대변인께서 사실 좀 곤란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은 조금 전에
이견이 있는 건 맞다. 다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이견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견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에 이견이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어떤 그 합의점을 통해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의견으로 도출되고 네. 정리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대통령께서는 토론이라는 혹은 공론의 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을 주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이견은 전혀 없는 건 맞죠. 다만 좀 전에 윤주진 위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중수청의 위치를 행안부로 갈 것이냐 법무부로 갈 것이냐 또는 그 다음에 그 검사들이 갖는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피해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들에서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구멍이 허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메워내는 것 이것이 토론의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할 일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이 함께 하겠다, 정부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그 다양한 우려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우려들도 당에서 입법을 만들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들어 있어서 결국 최종적인 법안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 그 목표가 어떻게 당과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견이 없다라는 것은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은 지금 존재하고 그런 의견이 하나로 모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 김준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틀의 방향은 같은 거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느냐 한두 개는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조정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우상호 수석이 또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견이 있는 건 아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견이 있지만 해결을 못할 정도의 이견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다, 맞춰가는 과정이다라는 거랑 이게 같이 좀 이 맥을 같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이런 이견, 내부 이견이 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랑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니야라는 얘기 때문에 명청대전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좀 나와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전이라는 게 여권에서만 있냐라는 거죠. 야권에서도 대전이 낌새가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톤 낮춘 장동혁, 더 올리는 김민수. 협력이냐 대치냐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대표가 지금 되긴 했는데 되고 난 다음에 좀 통합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최고위가 끝나고 난 다음엔 자필로 쓴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같이 볼까요? 어떤 편지냐? 직접 본인이 이렇게 썼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변하겠습니다.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리고 고통을 덜어드리고 쭉 구구절절 자필 편지를 써서 공개를 했었다라는 거죠. 중도를 공략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더불어서 어제 발표가 된 게 인선도 사실 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데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사무총장의 정희용, 정책위 의장의 김도읍. 정희용, 김도읍 두 사람 다 지금 재선, 사선. 근데 개파색이 좀 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인선에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톤 다운인 것 같다라는 건데 윤주진 위원님. 예. 근데 이 톤 다운인 것 같다라는 게 언론의 오독일 수도 사실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진짜 톤 다운하는 게 맞는 겁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는 네. 익히 예상했던 현상이에요. 아, 대표가 그러니까 되면 좀 톤다운이 될 거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라는 분 자체가 네. 유연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또 한동훈 대표와 상당히 측근이었던 분이셨고, 다만 전당대회라고 하는 과정에서 선거 전략상 정치공학적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좀 더 호소하는 면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절대 다수는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됐을 때 뭐 친한계를 축출하고 내부 총질을 한다는 사람들을 뭐 쫓아내고 네. 그런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바라는 당원 지지층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되고 나면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의가 훨씬 더 압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특히 이 두 분을 인정한 건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분 다 개파지기였고 온건파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하나로 추스러 가는 것이고 이제 사실상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또 지금도 전당대회인 것처럼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그런 정치를 아마 장동혁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아니, 장동혁 대표가 그래 톤다운하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대체 왜 대전에 낌새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 대표가 톤다운을 한 반면에 여긴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는 사실 네.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예요. 아하. 원래 일반 접견 신청은 이게 10분 정도 이렇게 유리막을 좀 사이에 두고 예,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게 돼 예, 있어서 예. 장소나 변경 내 접견. 예, 예. 절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예. 이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예, 심사를 되더라고요. 하죠. 네네. 예.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요. 특히나 국민적인 상식,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 나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신청을 넣어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뭐 보러 갈 거다, 예의상 보러 갈 거다 이런 얘기는 있긴 했었는데 되고 난 다음에 진짜 보러 가는 거는 그리고 지금 보러 가는 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장 대표랑 같이 가기로 얘기가 된 것 같진 않아요. 뭐 지도부랑 얘기가 뭐 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윤주진 위원님. 예. 근데 어쨌거나 지도부가 되고 난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분명히 좀 의미가 좀 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최소한 김민수 최고위원의 스탠스는 윤 어게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민수 네. 최고위원은 뭐 전당대회 중에서도 상당히 그 강성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런 후보이고 또 파격적인 어떤 당선이 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본인의 정치 노선을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또 지지층의 환호, 열성적인 어떤 응원들을 또 외면할 수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고위원이 된 마당에 하나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는 개인적 일탈이나 개인적 선택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겠죠.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본인이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네. 장동혁 대표 등 다른 최고위원들과 논의해서 좀 집단지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더 센 노선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네. 아마 최고위 차원에서도 분명한 경고나 만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너무 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김민수 폭주 장동혁호 연착륙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관건은 이런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김민수의 장동혁이 끌려가느냐, 장동혁이 김민수를 끌고 가느냐? 뭐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둘이 같이 손잡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당내에서 김장대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장동혁 두 사람이 세게 충돌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진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당내에는 찬탄 세력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유연성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뭐 사람들이 카멜레온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극우화로 변해 있는 걸 다시 중도 쪽으로 끌고 오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김민수 최고위원밖에 안 보이는 지금 현재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톤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둘 중에 한쪽으로 귀결될 텐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이 평가의 시험대에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지금의 장동혁 호 최고위원들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만 김민수 최고위원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번에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환기 씨 류와 같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 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동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장대전이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거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야권은 김장대전이고요. 여권은 명청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야는 이미 꾸준히 대전을 하고 있고요. 곳곳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